제가 많이 궁금했던 주제가 있는데요. 그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는 주제들이잖아요. 네네. 그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그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추세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사이클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야 그게 결국 다른 게 아니야 라고 같은 부류로 보는 또 흐름들도 있어요. 아, 예. 근데 이렇게 학문적 관점도 이렇게 약간 사이클을 그린다라고 해서 예.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확연히 구분을 하는 것 같다가 최근에 보면은 또 조금 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그렇게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하는 연구자들이 좀 더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좀 구분을 한다면 사이코패스가 소시오패스보다는 조금 더 타고나는 측면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정서에 관련된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사회적인 부적응적인 측면이 더 쉽게 발각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타고나는 것보다는 후천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관점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후천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그다음에 청년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겠네요 라고 하는 관점엔 또 아니라 그래요. 유아기 때 결정난다. 유아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 태어나서 한 3살 4살 때까지의 경험은 청소년기가 아니죠. 예. 아동기도 아니죠. 예. 그냥 유아기죠. 이때 거의 결정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거는 선천으로 봐야 돼? 후천으로 봐야 돼? 아주 엄밀하게 보면 후천적이죠. 예. 태어난 이후니까. 근데 이거 사실 태어나서 한 3살 4살 때까지면 예. 이거는 거의 선천과 크게 다르지 않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소시오패스들은 사이코패스와 달리 나쁜 짓을 하면서 불안해해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아예 불안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느낀다라는. 정서를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 연구를 보면 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왜 심리학과 수업 시간에 왜 뇌에서 왜 편도체 같은 게 불안을 담당한다, 스트레스를 담당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편도체 자체를 아예 약하게 타구나.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예. 아예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잘 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우리가 시험 전날에는 불안해야 정상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성적은 안 나왔어도 불안한 게 정상이잖아. 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로 나중에 결국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정이 난 분, 이런 예. 사람들은 시험 전날에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음. 이런 것들이 종종 보여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 예. 이미지 중에 맞고 틀린 것들이 있는데 사이코패스는 왜 잔혹한 냉혹한 살인마. 예.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티가 좀 나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약간 극 중에서 멀쩡하게 차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능숙한 기술을 그렇죠? 예. 능숙한 기술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똑똑하다. IQ가 높다.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지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은 사람부터 별로 아닌 사람들까지 거의 정상인의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예. 그런 지적 수준의 분포를 보이죠. 분포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확실히 사이코패스들은 지적인 측면에서 좀 극단적인, 그러니까 뭐 정상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지만 예. 확실히 태어날 때부터 저 친구는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뇌의 그 수많은 구조물들 중에 편도체만 딱 약하게 태어나겠어요. 예. 뭔가 다른 영역에도 이상한 어떤 그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이코패스들은 뭐 거의 타고난다. 근데 소시오패스는요.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해요. 웬간히 타고난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차라리 이걸 타고난 악인,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악인, 악인으로 그냥 부르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예. 타고났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그냥 악행. 착한 사람도 죄를 저지를 수는 있죠. 예. 이 두 그룹의 공통점 뭡니까? 양심이 없어요.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보면은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계단에서 굴러떨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비행기표를 캔슬하고 그 다음 주에 자동차로 그 먼 곳까지 가다가 죽는 사람이 2배 더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네. 사이코패스가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연쇄살인을 하니까 우리는 충격을 받죠. 그런데 그 충격의 생생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보다 특히 여성분들 아는 남자에 의해서 살해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우리는 남 모르는 사람에게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기사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심각한 범죄고 당연히 없어져야 될 범죄죠. 근데 옆에서 토막 기사로도 안 나. 전 남편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혹은 전 부인에게 독살당한 여성과 남성을 잘 안 다뤄요. 네, 그런데 훨씬 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 그게 소시오패스지. 사이코패스의 숫자 자체는 적어요. 그럼 다시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주변에서 그 1%의 소시오패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들만의 네, 말투나 행동 패턴 같은 네, 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책을 마사스타드가 쓰는데 그러니까 친하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 거라는 착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랑 친하면 이 사람이 선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친한데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소시오패스가 가장 네. 경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소시오패스들은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예. 그리고 내가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희생시키는 걸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자기 부모 형제도.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한테 진실이에요.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 그런데 성공이 아니라 늘 남들을 위해서 헌신적이야? 이게 가장 위선적이니까요. 누구라도 약자에게는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잔인함은 절대 안 되지만 약자를 순간적으로 조금 가볍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속상해하죠. 아,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그렇죠? 마음에 남아있. 네, 네. 마음에 남아있죠. 그런데 약자가 아니라 예. 착한 약자, 가장 적대감을 여기다 표시하면 예. 이거는 아주 제대로 악인일 가능성이 커요.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는 약자에게 순간적으로 실수로 가볍게 대한 분은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요. 예. 그런데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난히 괴롭히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요. 그럼 궁금한 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나를 지금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힘을 내셔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왜냐하면 관계를 끊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실행하기 어렵긴 하지만 모범 답안은 예. 나도 너를 끝까지 너에게 대처할 거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용서하겠지만 너는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초점화에 맞춘 말이 되게 약해요. 왜냐하면 이 소시오패스도 초점화를 시켜서 하는 짓거리들이 능하거든요.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대할 때 5명의 동창이 만나면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랑 20% 얘기해보고 이 친구랑도 20%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얘네들은 뭡니까? 한 명을 딱 집어넣고 쟤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를 생각하니까 예. 이 친구들의 전략 자체가 초점화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초점을 맞출 거야. 나쁜 초점을. 예. 이 말에 자기 몸에 칼끝이 겨눠진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나는 너를 조금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거를 얘기하셔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예. 나의 동정심을 아주 잘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예.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동정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도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우면 흐뭇해지잖아. 예.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예. 더 이상 나 너 못 도와줘. 너 나한테 너무 많이 가져갔어. 너무 많이 원해. 이게 딱 스톱하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 순간 딱 어떤 표정을 잘 짓냐면 예전에 그 슈렉 애니메이션 보셨죠? 예. 그 장화시는 고양이 나오지. 아 예. 거기 장화시는 고양이가 하고 하는 눈빛 장면. 쏘는, 눈빛 쏘는 네. 그런 표정을 질 줄 알아요. 의도적으로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는 거야. 얘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를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 때론 자존심 상하고 때론 좀 속상하고 물론 때로는 고마울 때가 있죠. 예. 쾌재를 부르진 않잖아. 저는 실제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물론 그 친구가 소시오패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20년 전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예. 단속이 됐어요. 예, 교통정관께서 오시죠. 창문 내렸어요. 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임종을 이제 뵈러 가야 된다. 예. 경찰관께서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운전하셔야 됩니다라고 보내줬죠. 예. 사실 나는 약간 너무 이게 너무 오버된 연기잖아요. 예. 약간 민망할 것 같은데 걔는 쾌재를 부르더라니까. 야 오늘도 한 놈 속였어. 그 경찰관분의 동정심과 양심과 측은지심을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 민망한 것도 아니고 쾌재를 부르더라고.
물론 저는 그 친구랑 지금 연락 안 해요. 이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근데 소시오패스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양심을 잘 건드리죠. 이런 식이죠. 너는 착하다고 하면서 필요할 땐 안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사람을 잘 흔들어요. 도덕심을 건드는. 그렇죠. 얘네들은 안 흔들리지. 왜? 얘네는 양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양심이 있기 때문에 늘 착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안 착할 때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준법 정신이 강하면 어떤 걸 주로 기억하는지 아세요? 내가 준법을 했던 그 수많은 99%의 장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은 준법을 하지 않았던 위법을 했던 남들 몰래 그게 계속해서 기억나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나에게 이제 고통까지 올 정도로 내 거를 계속 요구한다. 예.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권해드려요. 넌 착하지도 않잖아. 내가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는 그것도 없잖아라고 얘기하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네. 그러면 최소한 나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가요. 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시오패스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김경일 교수님을 모시고 배워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꼭 조심하셔서 안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